수평적 인간관계의 법칙. 자, 수평적 인간관계의 법칙. 오늘 강의 노트에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뭐냐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그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케이스 메소드로서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관계를 다 포괄하는 총괄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 조직 생활 그 이상이 되겠죠. 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뭐 비공식적인 모임, 뭐 동창회, 또 뭐 교회에서의 생활, 또 뭐 절친과의 만남, 뭐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남녀 관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행복과 불행과 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이 인간관계가 8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과 상담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봐도 인간관계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시험 많이 봤죠. 여러분들도 시험 많이 보고 시험 볼 때마다 긴장이 되는데,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틀렸느냐 맞았느냐 그 채점을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건데, 이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리고 다 틀리고, 사람과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른데 매치가 됐을 때 A와 B, A와 C, B와 D 뭐 이렇게 다 경우가 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또 시간대별로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그날마다 또 기분이 달라서 다르고, 이 인간관계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뭐 엄청난 건데,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1대1, 두 사람 간의 관계도 있고, 뭐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소그룹, 뭐 단체, 사회,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라는 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와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가긴 하는 건데, 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관계를 갖는다. 이 사회 구조적인 또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력이 좀 나약하거나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말 그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국가나 사회가 모든 것을 통제해가지고 그 인간관계를 좀 지배해줬으면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쉽지 않은 문제죠. 전체주의 국가나 무슨 그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닌 한 그것은 뭐 그런 상태에서도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각자의 사람들이 다 이해타산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엄청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은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취미 활동,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머리 싸움인데, 그게 뭐냐면은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고스톱이 요즘은 많이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스톱들을 많이 했는데, 그 고스톱이 물론 이제 돈하고는 좀 관계가 먼 겁니다. 돈을 뭐 도박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인간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을 새서 해도 이게 내가 이런 패를 들었는데 저 사람이 뭘 낼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을 해야 되거든.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기만 하는 건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경우의 수로 인해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지만 이 인간관계에서의 다양한 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복잡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정말 상담인과 상담을 하게끔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대 젊은이들, 청년들이 인간관계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칠포 세대다. 이제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게 되죠. 신조어로서 칠포 세대. 여러분 아세요? 그 7가지를 칠포, 7가지를 포기한 세대인데 그 7가지가 뭡니까? 자, 이런 어떤 시사 문제나 이 사회적인 그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또 지식이 필요한데, 자, N가지의 것을 포기한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3포 세대, 뭐 7포 세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신조어죠, 신조어. 그래서 이게 2010년대 정도에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청년 실업 등의 이 문제에 시달리는 20, 30대 한국 청년들의 이 암울한 현실을 일컬어주는 그 단어입니다. 일본에도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사토리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일본에 그 사토리 세대라는 게 있는데, 사토리, 도토리가 아니라 사토리네, 사토리. 사토리라는 게 깨닫다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깨닫다라는 사토루, 루에서 파생된 말인데 사토리.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달은 이 수도승처럼 이 부귀영화나 현실의 명리에 관심을 끊었다. 그래서 사토리란 말이 나왔고 사토리 세대다. 그래서 이제 돈과 명예욕, 출세 이런 것에 관심을 끊고 마치 득도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본의 젊은 세대, 이거를 이제 가리켜서 사토리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한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높은 청년 실업률로 좌절해서 희망도 의욕도 없이 무기력해진 그 청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일본에 이제 사토리 세대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는 3포 세대가 있었죠. 처음에 시작이 3포 세대예요. 그 3포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연애, 결혼, 출산.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연애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는 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3포 세대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주 사회적인 문제예요. 20, 30대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고 젊었을 때 제일 황금 시간이 사실은 연애하는 걸 텐데 연애를 안 하려고 그러고 연애해도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이건 굉장한 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 연애, 결혼, 출산 이거를 안 하는 거를 3포 세대라고 그랬다가 여기에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요. 취업과 직장 잡는 거, 취업과 내 집 마련.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 이제 5포 세대가 되는데 이 5포 세대에 이제 또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인간관계 포기, 희망 포기. 그래서 7포 세대가 됐어요. 자, 아주 심각하네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희망마저 포기를 했다 그러니 지옥문에 들어가면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해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옥 속에서 사는 건데, 그래서 7포 세대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더 플러스가 돼서 9포 세대가 됐습니다. 9포, 9가지. 건강과 외모 관리, 이걸 포기하면은 9포 세대가 된다고 그래. 9포 세대. 그래서, 얼마 전에 10호 세대까지 또 나왔다고 그러죠. 10호 세대. 꿈도 희망도 없는 삶에 비관해서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 마지막에 9포 세대에다가 인생 자체를 포기해서 10포 세대 또는 완포 세대, 전포 세대. 이거 뭐 망할 징조네. 앞으로 또 언론과 사회가 또 어떤 말을 만들어낼지 참 두렵기도 하네요. 이거 참 이러면 안 되죠. 예? 당당하게 그 인간관계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계속 포기만 하고 앉았으니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3포 세대, 뭐 7포 세대, 뭐 전포 세대 이거 자체가 일종의 자살 심리예요. 자살 심리, 자기 파괴 현상.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젊은 분들,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정신을 좀 뜯어 고쳐야 돼. 이게 너무 나약해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조금 안 되면 포기하고 죽을 각오로 힘을 집중해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정신을 집중하고 죽을 각오로 이 주어진 인생을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이거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계시는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네. 쭝얼쭝얼거리네. 떠들지 말고 나도 그런 세대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당신과 같은 그 20, 30대 나도 다 거쳐서 지금 오늘의 이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러니까 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사회 현상이 아니고 말을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랬지 예전에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포기 이거 참 문제고 사회 현상인데 그 근저에는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인간관계를 억지로 갖느니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포기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 되어서 이혼하는 60이 넘어서 70, 뭐 심지어는 80대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황혼 이혼.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근저에서 나온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인간관계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나간다, 인간관계를 성립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 고도에 집중된 능력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런 현상이 그때도 있었는데 같은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사회 문제가 아니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나보다라고 해서 왔는데 현대 사회는 참 너무 발달이 되고 문화 수준이 높고 생활 그 수준이 높아지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화가 된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중세시대 때만 해도 중세시대 또 이제 초기 기독교 그 모습을 보더라도 그 세속하고의 그 인간관계 그 관계를 단절하고 사막 같은 데로 들어가서 사막이나 깊은 산 속에서 그 수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자, 수평적 인간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그 강의노트 1번에 인간관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살면서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요즘에 이제 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지인과 친구는 좀 구분이 되는데 지인이라는 건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고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터놓는 거, 자기의 그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서로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충고해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그런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겠죠. 이거 뭐 인간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런 귀한 친구를 평생에 한두 명 정도 사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사실 그 사람에게는 덕이 있거나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고 또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충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과 그 느낌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든든한 그런 경우가 많죠, 마음이.
그래서 어떤 경우 있으면 이제 전화를 한다든가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하고. 사람이 산다는 게 이제 어떤 꼭 그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감정이 상한다든가 기분이 안 좋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친구 만나면 좋잖아요. 저쪽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친구가 얼굴을 보이기만 해도 좋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그런 감정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좋은 인간관계가 많다고 하면은 좋은 거죠. 좋은 인간관계가 있고 그것이 또 많다고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생존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사회는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되고 지금 이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문명의 발전과 이 복지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서 사실 현대인들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없어도 혼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국가들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문명이 발전하고 복지 제도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뭐 이제 코인 세탁소 같은 것 많이 등장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들어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집단주의 사회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개인의 그 인권 의식에 그 늦게 눈을 뜨게 된 것이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그 1인 가구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혼술 문화가 이제 홀로 문화가 확산된 것이 일본입니다. 이제 그 영향을 우리도 이제 받아서 한국에도 이제 혼밥 문화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TV 같은 데도 자주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불필요한 인간관계 없이 홀로 생존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회학이나 그 인문학 같은데, 인류학 같은 데에서도 인간관계는 필요한 사람은 쌓는 것이 좋지만 인간관계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억지로 이 인맥 등을 포함한 이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반드시 형성해야 될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사회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억지로 쌓고 이 강제적으로 유지하는 인간관계, 또 남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이 가식이나 꾸밈, 이런 거는 현대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포이즌, 독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라는 게 나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로 맞지 않을 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게 친구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과 이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유지되는 관계, 이게 잘 스무스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친구 관계도 외모라든가 화술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면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고, 그 개인적인 호감, 이 호감도가 높아야 그 서로가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관계를 맺어져 나가는데, 그게 떨어지면은 이해관계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서툰 사람들, 또 인간관계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현대사회 속에서 누가 강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회 분위기, 전체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 서툴거나 인간관계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지금 세상의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저놈 좀 이상하다. 왜 어울리질 않냐. 가정도 이혼한 부부를 예전 한 30년 전만 해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을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요즘은 뭐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더 나아가서는 그 인권이 이제 강조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혼자 사는 것, 그 인간관계에 서툴거나 인간관계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태어나서 성장한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됐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그 금성에서 온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거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성도 다를 뿐더러 각자 그 태어난 환경과 또 각자 그 성장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결혼과 결혼 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인간관계가 주로 많이 적용이 되는데, 요즘은 거기서는 끝나버리는 분들이 많고, 이혼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돌싱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돌싱,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싱이라는 그 표현이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고, 지금은 이제 거기를 지나쳐서 이제 남자끼리, 여자면 여자끼리, 또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의 관계 맺는 것,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지. 이거를 거부한다. 그래서 아까 3포 세대, 7포 세대 얘기하면서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결혼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혼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 결혼을 안 하는 거를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이 시대의 그 물결에,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나도 어느 틈엔가 그 파도 속으로, 그 물결 속으로 휩쓸려 가서 그냥 없어져 버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꾸미고 일을 향해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아마 받을 거예요. 직장 생활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윤 추구, 돈이라는 걸로 인해서 돈과 어떤 지위, 또 자기의 사회적인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직장 생활 안 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부모 덕에 이렇게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직장 생활을 안 하고서 살 수도 있겠지만, 보통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겪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에서 팀이 조직이 돼서 어떤 성과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았다. 실적이 좋지 않았다. 거기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친구 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게 비슷해야 오랫동안 친구 관계로 남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남녀 간의 그 연애라든가 또 기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적 교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교환의 법칙.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기만 한다, 받기만 한다, 이래 가지고서는 그 관계가 좀 불편하거나 비정상적이 되는 거고, 또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인간관계를 통한 그 친구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추억을 같이 한 친구가 되면은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 뭐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뭔가를 얻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멀리서 우정을 교환하고 멀리서 친분을 나눈다고 해도 카톡이나 또 메신저를 통해서 한두 마디 하는 거로서도 힘을 받는다, 에너지를 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친절하고 사려 깊고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무슨 문제 있으면 이제 친구 만나잖아요. 자기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되고 그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건 뭐 꼭 친구뿐만이 아니라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언니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자기가 나이가 자기보다는 어리지만 이제 어린 동생을 만나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이제 즐겁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면은 이제 여자들은 수다를 떤다 그러고 남자들은 이제 술을 마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 그 유용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췄다든가 능력이 있고 어떤 그 지위나 타이틀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친구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을 서로 갖고 한쪽이 다른 쪽을 무시하거나 경멸한다든가 싫어하게 되면은 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불편한 마음이라든가 거북하거나 부담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걸 방치해 두면은 결국 그 인간관계는 깨진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나이가 들면은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 같은 클럽 활동을 하거나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다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지속적인 상호관계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사회적 교환의 법칙이다. 사회적 교환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인간관계 만드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외향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인간관계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안 되냐? 뭐 주눅이 들 필요는 없고 인내와 끈기, 이 지속성 측면에서는 또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좀 다소 유리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이제 사회적 교환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꼭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고 친구 사이에는 돈거리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면은 자신의 강점을 개발해야 되는 자신의 강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행하는 게 얼굴 미용이라고 그러나요? 그 얼굴을 좀 이렇게 예쁘게 다듬는 거. 예전에는 여자들만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뭐 손톱도 깎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미용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그 내면의 세계에서의 그 강점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내면의 세계. 이제 외모 같은 거 이렇게 보디빌딩이나 이런 걸 해서 근육을 이렇게 뭐 드러내게 하고 여름 되면 이제 우통 벗고 뭐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의 강점을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게끔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메소드로 인간관계가 나쁜 경우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인간관계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 사실 자기 관리만 꾸준히 잘해도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불이익들을 상당히 피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별로 사소한 거지만 예를 들면 이제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든가 또 양복 같은 경우는 이제 양복 바지를 좀 깔끔하게 다려 입는다든가 이런 것만 해도 쓸데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가 좀 젊으면 그러니까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보다 조금 이게 이 머리가 좀 덜 깨 있는 것 같아. 나이가 좀 들수록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빨라요, 보면. 모든 게 다 빨라. 그러니까 옷 입는 것부터 해서 그 센스가 있는데, 옷을 입었다. 그 느낌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불완전한 것 같고, 이 언밸런스가 된 것 같이, 그런 데다가 꾀죄죄하게 해가지고서, 그 양복 바지 같은 경우도 다리지도 않고 입는다든가, 그 신발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신발하고 양말, 뭐 이런 것도 매치가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언밸런스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는 조금 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상대방을 어색하게 만드는 그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썰렁한 말부터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잡치는,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눈치가 없거나 눈치가 느리고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갖는데 사람을 만나서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 있죠. 밥 먹는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논점에서 벗어난 말로 갑자기 말을 바꾼다든가, 남이 한 말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있다, 이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의 경우는 고집이 센 사람, 또 자기중심적이고 눈치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이나 회사 같은 데서도 사실은 일만 잘해서는 안 되고 좀 눈치가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 처리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사람들하고의 그 어울림이나 그 인간관계가 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좀 예민한 사람이라든가 참을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얘기만 딱 하고 남의 얘기 전혀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배척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가 좀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사람이 매사에 소극적이거나 의기소침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쓸데없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 그리고 너무 답답한 사람 있죠. 고지식한 사람, 고지식해서 한 가지밖에 모르고 사고방식이 예전에 그 조선시대 말 사고방식을 갖고서 참 답답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유부단해. 이쪽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이쪽을 봤다가, 저쪽에서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쪽을 봤다가, 뒤에서 뭐라 그러면 또 뒤를 봤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면서 우유부단한 사람, 또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지나치게 나대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떻고 이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는구나,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너무 원칙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리 원칙.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얘기만 가지고 따분하죠, 사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교과서만 가지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인데, 너무 원리 원칙적인 것만 가지고 그걸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피곤하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토플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미국에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영어를 가지고, 교과서상에 있는 영어를 가지고 실제 영어, 미국에서 사용하는 실제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 영어를 하려면은 이제 미드 같은 걸 보면서 미국 드라마상에 나오는 그 슬랭이라든가 속어라든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미국 동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미국 서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미국 중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각각 다 다릅니다. 같은 영어지만. 그러니까 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나 인간관계도 교과서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른데 그것을 그 교과서 자체도 뭐 완벽한 게 아닌데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도덕적인 지침에 따라서 원리 원칙대로만 살려고 한다. 이런 사람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또 본인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인간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이제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실수라든가 잘못을 용납 못해요. 응? 남의 작은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를.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종교적인 믿음이나 이 도덕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꺼리게 되죠. 사람들이 저 사람 나타났다 그러면 전부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하나를 다 율법적으로 전부 다 지적을 해야 됩니다. 자, 당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하면서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근데 본인 자신은 얼마나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관계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화술과 행동이 능숙하지 못하고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 이런 사람도 참 관계 맺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투와 행동에서 쉽게 얘기해서 다르고 다르다 그러는데 그 상대방의 말을 쉽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오해하는 스타일. 그래서 인간관계가 서툴어서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말을 해. 근데 본인은 그거를 본인은 모르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모르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직설적인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직설적인 말을 막 해대고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뒤끝이 없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굉장히 상처를 받고 이 관계에 서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 말하는 당사자, 본인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본의 아니게 이 감정 표현에 서툴다가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한 자녀만 키우는데 아까 이제 그 애를 안 낳는다, 삼포세대 뭐 그렇게 쭉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요즘에 이렇게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가정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애들이 외동자녀 세대고 핵가족 세대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갖고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금방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나약한 거죠, 이 사람들이. 또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들은 만나면 즐겁지 않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심각하네. 본인 자신이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에 걸려 있거나 항상 부정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 계속 그냥 트집만 잡거나 비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또 기본 예절,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그런 공중도덕이라든가 기본 예절이나 매너를 지키지 못하고 남에 대한 그 배려가 없다든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참 만나면 즐겁지 않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이고 음침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으면서 혐오감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하는 여성들이 주로 많이 싫어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성들로부터 그 거부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가 없거나 관심사가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무실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무실 밖에 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럼 만나면 재미가 없는데, 대화를 해도 관심사가 맞질 않고, 그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요즘 말로 이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좀 위험하겠죠. 또 도움을 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또 사람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주변하고 미꾸라지처럼 그냥 쏙쏙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런 스타일도 은근히 그 적이 많은 거죠. 적이 많은 스타일이 되는 거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잔인하고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대인관계가 좋아 보여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는 외형적으로 그냥 딱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곳을 떠나거나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리고 이제 아쉬운 소리 할 때 외면당하기 쉽고. 그래서 요즘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정년 퇴직 후에 연락할 곳이 없어서 혼자서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세술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이 정년 퇴직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 그 결혼식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사회 활동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 고지식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제 제가 그 인간관계 서툰 사람들,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부족한 사람들 예를 이제 쭉 케이스 메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이제 기억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너무 교과서적으로 고지식하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이해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술, 말하는 법과 그 행동, 화술과 매너가 좀, 그런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충분히. 화술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연습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말하는 법, 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고 나를 환영할까, 또 매너 같은 거, 감정 표현, 이런 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사실은 있는데, 똑같은 얘기만을 사실은 할 수는 없겠죠.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진실됨. 그래서 사람이 진실됨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냉정하게 잔인하게 대한다. 그런 것은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인간관계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적 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나가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